시립대 2010학년도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수시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흔히 말해서 이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이쪽 진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창작 의욕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다수의 공익과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발전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카피레프트 진영의 입장. 이쪽은 지적재산권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레프트의 입장을 두 가지 입장을 제시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초기 개발 비용의 위험성을 들어서 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끊임없는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카피라이트 입장이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도 권리 침해의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원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피라이트 진영의 글입니다. 제시문 다를 볼 때는 그다음 패러디 그리고 모방을 통한 광범위한 창조의 활발한 창조의 가능성, 또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참여가 보장할 때 그것이 그 창조가 더욱 활발해지고 문화민주주의가 향상된다는 이쪽 레프트입니다. 그렇죠? 함께 공유하자. 빨갱이 입장이라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제시문 라는 부의 추구는 사람의 본성이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순천, 하늘의 섭리라고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기원한 그런 입장에서의 라이트 진영의 입장에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분류는 가나라 금방 손쉽게 되고 있습니다. 시립대의 경우 제시문을 전통적으로 6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3대3의 비율로 항상 분리가 되고, 이것을 나눈 뒤 각각의 입장을 분류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도표에 적용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를 쓰는데, 여기서 바로 비판적 글쓰기, 이 부분이 시립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어떻게 비판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에 있어서의 신뢰성이라든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쉽지만 비판의 글은 또 학생 여러분들이 쉽사리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제시문 마의 경우 불평등은 약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우만 정당화한다라는 소수계층의 입장에 섰던 만큼,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도 그 보호를 통한 수익을 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카피레프트 이쪽 진영이 될 것이고, 제시문 바에 모방은 혁신의 토양이다. 역시 지적재산권을 풀어서 광범위한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시문 다와 마와 바가 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 쓰게 됩니다. 이 레프트 진영이 지적재산권을 약화하자, 라이트 진영은 그렇지 않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자, 이런 진영이 분류고, 지문 4에는 도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논제를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로 논제 내에 또 예가 들어있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그런 신약에 대한 독점적 지배적 위치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을 일깨우는 그러한 그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와 다수 이용자의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의 쟁점 내에서 문항 1번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논거를 찾고 요약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 제시할 때 개념화를 통해서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때 가점이 될 것입니다. 전체 600자 분량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가 정당한 소유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문장에 답안을 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답안을 제시를 한 뒤 제시문 가, 나, 라 이런 식으로 명확히 써주시고, 그 다음부터 가의 내용을 개념화해서 정리해서 덧붙이는 문장 둘셋 둘셋 이런 식으로 시립대 1번은 작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번에 관해서는 가와 나와 라를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보면서 개념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줄줄이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뒷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이 중에서도 마지막 바로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두 가지씩 서술로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 주장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덧붙여야 되겠죠. 개발에 있어서는 항상 더 많은 실패가 전제되고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성공에 대한 보수를 분명히 해줄 때만이 사람들이 위험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성공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정체와 후퇴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명확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드시면 나에서는 뭐 섬 ABC가 있고 뭐 주저리 했는데 그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요약할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후반부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단의 그 포괄적인 논의로 항상 인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심은 나의 핵심 주장은 바로 타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이다. 무엇에 관한 한 소유에 관한 한 타인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즉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서 교환하거나 혹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행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 이름으로 그리고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천부적인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화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앞에 섭리하기 잔뜩 써놓지 마시고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고유한 권리이며 이것은 교환과 자발적 선행 이외의 어떠한 사회적 방식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개념화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재심은 나는 소봉이 나오는데 하나의 계층쯤 되나 본데 지금으로 치면 성공한 자영업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글을 쓰고 있죠. 바로 이런 자영업자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그런 중산층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앞부분 소봉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쓰지 마시고 후반부에 보면 이 소봉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적인 논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부를 이룬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뭐 부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의 근거에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그것을 일정한 외적 강제로 인해서 뺏거나 양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천리를 어기는 바로 역천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타고난 사람의 본성과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들어서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순천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은 키워드가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준 섭리로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 재산권을 보호하자 이런 입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은 도표 문제죠. 도표 문제인데 도표가 깊은 함이나 그런 낚시질이 없는 게 시립대 도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충실히 설명을 해주시되 지시사항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분량이 400자니까 1번 200자, 2번 200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1번에서는 잡다한 설명은 다 치우고 이미 도표 보셨죠? U장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A고가의 소득이 높아질 경우 보의 정도가 어떠할지 이것만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특허가 인정된 기술은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폈고 특허 건수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도표를 골라 해석하고 성공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가이기 때문에 뭐의 차원에서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보호해서 특정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얻었지만 전체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약화됐다면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도표의 시사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표에는 3포도를 냈는데 이쪽에서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주는 바람에 아주 싱겁게 돼버린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조건 없이 이런 U자나 이런 직선의 조건 없이 문제를 주었으면은
상당히 시사점이나 함의점이 높은 문제가 됐을 텐데 뭐만 옳다, U자가 옳다고 가정하라 그러니까 직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삼포도에서 일반적인 분포의 점의 추이를 이렇게 봐서 U자 자체를 학생들이 읽어봐라 이렇게 냈으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따른다면 소득이 어디까지 일정하게 높아지는 한 6.5 정도로 잡아서 6.5 정도의 수준까지는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가 하락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어떻게 재산권의 보호 정도도 함께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도표 해석에서 첫 번째 200자 서술이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도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85년이라고 그랬고 이 85년을 끊어봤을 때 이쯤 여기는 이쯤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쯤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85년은 이쯤 끊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85년은 이쯤 끊어지게 되는 그쯤 모습이 되는데 도표를 모두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를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과 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대비적 서술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생산성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하락 추세였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였었는데 이 정책을 도입한 후 일시적으로 올랐다가도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성장률을 어떻게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하락선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생산성의 성장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정도 볼 것이고 평균 이익률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쭉 하락세지만 다소 어떻게 일정한 선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의 평균 이익률을 어떻게 하락 추세를 좀 더 막아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 정도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락 추세였었는데 이 선에서 계속 일정한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연구개발의 투자 집중도를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였었다가 정책 이후로 오히려 하락을 했다가 또다시 상승을 했다 하락함으로써 역시 투자의 집중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일부 평균 이익률을 보장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라든가 산업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부분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1인당 GNP가 덧붙이면 되겠죠.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뭐와 소프트웨어 산업과 직접적인 변인 관계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정책의 성공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모두 언급하라고 요구했던 만큼 메인으로 언급하고 플러스 알파 덧붙임 이런 정도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찬반 입장을 정해서 비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3개만 비판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6개를 모두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한 내용의 그런 설득력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에 제시한 부분의 설득력을 간단히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가 비판하지 않았던 지문은 또 어떻게 비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카피 레프트의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정치와 후퇴는 있을지언정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풀어줬을 경우 그렇죠? 이걸 모두 다 지적재산권을 함께 공유하게 됐을 때 이 초기의 개발 비용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개발에 있어서의 위험, 리스크가 어떻게 처음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왜 지금은 개발의 리스크가 높으냐?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라서 선발주자들이 자신의 이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꽁꽁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가 풀어져 있다면은 그 위험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도 줄어들어서 활발한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 뭐 만, 백 중에 열 이런 만대 10의 원칙을 말하지만 그 중에서 2대 1의 원칙이면 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투자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높은 고수익은 아니지만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 공연의 이런 독점적 지배구조를 떨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의 약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레프트 진영의 반박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시문 라에 대해서도 카피 레프트 진영의 반박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도 침해할 수 없다.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논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피레프트, 즉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산업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공유가 사실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물건, 재화를 직접 뺏어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이러한 제품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같이 카피해서 디지털 카피를 해서 A 다시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A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은 넘겨주고 확대를 해도 그 자체의 그런 재화가 줄지 않는다는 속성으로 봤을 때 단순한 물건의 모습 그리고 하나가 가져가면 그 사람이 빼앗긴다는 이러한 권리의 획득과 침해 상실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 왜? 무한복제가 가능한 새로운 재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ABC 섬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풍요롭고 좋은 섬에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선천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부족하고 약하게 태어났다면 사회의 장치는 그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일정한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보다 인간적 차원에 있어서의 함께 사는 사회의 모습이지, 자기가 우연히 좋은 나라에서 좋은 재능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에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유권의 당위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시문 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카피라이트 진영의 반박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방은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방이 있어야 새로운 지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방이 창조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바로 어떻게 진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진품이 있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방을 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방에서 또 모방을 가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원래의 본연적인 창작물이 있기에 그 창작물이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 힘과 파급물이 모방이나 또 다른 파생이나 제3의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방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 본연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이며 그것이 사회적 의미를 얼마나 많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시문 라에 대해서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본성이고 이것을 어떻게 순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카피 레프트 진영의 반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본성이고 그것이 하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떻게 다수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서 동시에 더 많은 부를 창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부를 창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독점적인 위치에서 자기만의 부를 창조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카피랩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소의 약화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와 그리고 그로 인한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다면은 부분적인 이러한 본성의 제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공익 차원의 확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성이라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사회적으로 다른 이와 얼마나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는 또 무엇인지를 함께 따지는 모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정도의 반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추구하는 본성이지만 그 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에 대해서 카피라이트 진영의 반론이 가능하게 되죠.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조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일종의 역차별이 됩니다. 누구에 대해? 강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고 약자를 도울 수 있을 때만 차별하자.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너가 가진 수익은 다시 어떻게 약자에게 어느 정도 돌아갈 때만 너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은 비효율성입니다. 사실 아까 앞부분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냐. 산업 전체의 비효율과 이것은 사회 전체의 비효율로 이어져서 누구도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자에 대한 역차별은 오히려 강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부의 창출이 약자에게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바에 대해서도 라이트 진영의 반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적재산권과 특허는 기술의 혁신을 방해하게 된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하는 혁신을 어렵게 한다. 기업은 모방 경쟁하면서 발전한다. 모방은 기업들의 현재 이익을 다소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추가적 혁신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윈도우스와 리눅스 진영이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다 공개를 했고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소스를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초적 개발권에 대해서 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최초의 개발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뭐냐? 이미 개발을 전제로 해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만들어 놓은 것을 함께 공유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놓은 순간 공유해서 같이 혁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최초의 혁신적인 개발은 누가 이루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노력에 대한 노력의 가치 그리고 노력의 가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보호를 해줄 때 사람들이 노력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를 해줄 때 최초의 노력과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토양에서 함께 경작하자고 말하는 것은 이른바 세칙이나 무임승차에 가까운 그런 심리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반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비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도 비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판할 땐 그것의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그 토양과 구체성을 가지고 전개를 하신 뒤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예시를 간단하게 덧붙여서 또 서술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 산업이라든가 영화 콘텐츠 요즘 많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반 산업의 침체 이런 것들을 또 예로 들어서 서술을 할 수도 있거니와 아니면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이러한 혁신이 바로 수익이라는 그러한 그 자본주의 구조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구조와 맞물렸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애플이 또 아이폰의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독점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판에 있어서 이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마지막 3번을 쓰는 것이 시립대 문제의 관건이 됩니다. 설명 마칩니다.